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전남은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재난, 화재 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 최성국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 그리고 차영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의 소방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남의 좀 전반적인 좀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난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남의 고령화가 심각한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또 장애인, 독거노인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전남 도민의 35% 가량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이제 맞춤형 이제 대책들이 좀 절실한 시점이고요. 또 작년에 이제 우리 소방의 최대 이제 염원이었던 소방의 이제 국가직화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었는데요. 소방의 국가직화가 이제 시행되면서 전남에 맞는 소방력을 구축하는 문제, 이제 이런 현안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올해 이제 첫 해의 전남 소방의 중요한 좀 계획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2014년에 우리 이제 장성에서 노인 요양시설에 큰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갈수록 이제 노인 요양시설들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들을 이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전남은 이렇게 섬과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특히 이제 전남의 소방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골든타임에 대한 확보율이 상당히 좀 늦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선의 구급대들이 적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급대들을 빨리 좀 확충하는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이제 목포에서 이제 전통시장 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전남의 양계농가와 축사 화재들도 이제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남의 이제 지역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들을 이제 세워나가고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느냐 이런 현안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소방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 현재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현장 활동 인력이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남의 소방 인력은 2020년 기준 대비 5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22개 시군 중 6개 군, 자흥, 안도, 신안, 진도, 곡성군에는 아직도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모든 도민에게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6개 군에서 아직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들은 있는 겁니까? 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안도하고 자흥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다른 시군도 신안이나 진도, 국성, 고래도 지금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아직은 공사에 착공한 시군도 있지만은 착공하지 못한 시군이 더 많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봤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소방력은 인력과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을 끄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소방의 국가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당히 이제 좀 전남이 차별을 받아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슈토크 시간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우리 특히 전남 이제 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섬 지역에 응급의료 헬기의 이착륙장이 전체 250개 도서 중에 75곳밖에 설치되지 않은, 즉 4분의 3 정도가 아직도 헬기 이착륙장이 이제 부족한 실정이어서 섬 주민들의 의료 생존권이 상당히 좀 지금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지금의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우는 7분 내 도착률이 전국에서 전남이 이제 최하위권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전남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구급대 등을 확충하고 구급차를 늘려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전남의 그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3.2%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좀 대응 체계들을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당연히 뭐 구급대가 도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도민들이 그 이제 CPR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좀 늘려나가는 좀 이렇게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법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강제가 됐습니다만 그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등이 이제 의무화됐거든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이라 하면 우리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경보감지기 설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약 75%밖에 진행이 되지 이제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상보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의 관심들이 상당히 좀 덜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40%대에 머물러 있는 시군도 있지만 또 다른 데는 이제 100%를 넘어선 곳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보급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며칠 전인가요? 이제 세종시에서 그 전통시장 화재가 났었는데 당시 이제 시장 소방대원들이 시장 상인이 직접 나가서 이제 불을 껐는데요. 그때 썼던 게 이제 비상 소화전 릴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방대가 오기 전에 빨리 호스를 뽑아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전통시장에 이제 비상 소화전 릴함이 보급된 곳이 아직도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뭐 지금 목포에도 이제 대형 시장들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아직 몇몇 시장에서는 비상소화전 릴함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은 곳들도 있거든요. 이 역시도 좀 이렇게 예산의 문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장난 전화나 거짓 신고로 인해서 소방력 낭비 문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남 소방본부에는 접수 단계에서부터 장난,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전남은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먼발치해서 연기만 보고 화재인 줄 알고 119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가서 보면 단순 소화의 필요성이 없는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방역 소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또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목격하고 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가서 보면 술에 취한 취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급한 환자가 아닌 입원을 목적으로 또 구급차를 불러 병원을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19 구조 구급 관련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제도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방력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또 소방대원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자칫 판단한다면 우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은 큰 피해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전남에서는 소방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아까 우리 이제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장난 허위잖아 이제 이 부분보다도 도민의식들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 약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네. 말 그대로 우리 뭡니까 작년부터 우리 도로 지금 지나가시면 빨간색으로 주차 금지 5m 이내 주차 금지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소화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소화전에 예를 들어 주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창문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창문 유리창을 깨서라도 예를 들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사유재산 피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도 이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었는데 이제 훨씬 더 이제 법률이 강화됐거든요. 이런 곳에는 당연히 주차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또
그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주택가 현장에 소방차가 진입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말 그대로 이제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책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이 먼저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법규를 정말 좀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좀 시민의식들이 좀 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일단 올해 이제 전남 소방은 이제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환점들이 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전남에 이제 소방본부가 현재 이제 도청에 있습니다만 전남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중부권인 장흥으로 이제 이전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소방서가 없는 지역인 장흥 완도 아까 이제 차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곳에 이제 소방서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안 암티도에 이제 신안 소방서가 이제 드디어 좀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력 충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소방요원에 배치받았을 때는 전남의 그 소방력이 2,500명 수준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4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돼서 현재는 이제 2,944명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400명까지 인원이 이제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이제 소방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지역에 119 구급대가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9 구급대는 말 그대로 가장 이제 하부 단위이지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소방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내 이제 102개 대가 있는데요. 2022년까지 121개소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앞서도 이제 헬기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의 전남 소방 헬기는 소형 헬기입니다. 또 해상 운행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이탈리아에서 지금 헬기를 지금 그 건조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소방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래도 전남도민이 이 방송을 보고 조금이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있을 재난이나 화재 등에 대비해 소방뿐만 아니라 이제 도민들도 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도민들의 대비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들의 화재 재난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는 농어촌, 학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옥내 소화전, 왕관계 같은 소방시설 사용법이나 화재 대피법,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화재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역별로 또 의용소방대라는 또 대원들이 있어서 그 대원들을 잘 활용하면은 또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시골에 맞춰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전남 지리적 환경에 맞춰서 잘 대응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앞에서도 이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정남에 대한 소방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도심과요. 예. 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도민들이 참여해서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 교육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소방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민안전실에서 남도 안전학당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뭐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대한 이게 교육들이 이렇게 당연히 같이 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물론 이제 직접 불을 끄는 역할들도 하지만 그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소방안전 교육들을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회라든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당연히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역할들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그 목포 소방서에 그 방문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어린이 그 소방 안전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좀 인식들이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전남의 아파트 화재 건수가 해마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통계가 한 256건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11월 달에서 2월까지 화재가 이제 빈번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아파트 화재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화재는 말 그대로 이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그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인명 피해를 봤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이렇게 비상탈출 통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옆집에서 화재가 나면 바로 그 벽을 뚫고 격벽을 뚫고 바로 옆집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건을 적치하다 보면 이제 그것 자체가 아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이제 아파트 이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옥상 문을 이제 잠가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16년부터 그 옥상 문에 그 자동 개폐 장치 설치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가 나면 평상시에는 그 문이 잠겨 있다가 화재가 나면 화재 신호가 감지가 되면 바로 옥상 문이 열리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신축 건물에는 무조건 이게 의무화돼서 적용이 되는데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설치율이 약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당장에 돈이 된다고 해서 이런 그 시설 설치들을 주저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또는 아파트 자체 등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 주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좀 설치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전에 먼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소방관이 올해 4월부터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국가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이원화된 소방 공무원 전체를 국가직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둘째는 이제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또 설치를 하였고요. 셋째는 이제 소방공무원 임용권 및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임을 하였습니다. 또한 또 각 시도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편차가 심했던 소방 인력과 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소방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가 가장 혜택이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월에 이제 국가직 전환이 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짧게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 관련 정책이나 또 도민들에게 소방 안전을 위한 당부의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더 나은 안전한 삶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라남도 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소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방만큼은 강남의 소방서와 신안의 소방서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47년 만에 소방의 국가직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이라도 떼는 감은 있지만 너무도 잘된 일이고요. 앞으로 전남의 소방이 차별받지 않도록 전체 국가 예산들이 또 균질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방만으로 또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도민안전실과 또 유관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협조 체계들의 어떤 빈점들은 없는지 열심히 또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또 비판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두루 살피는 전남도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남이 소방과 또 도민들도 안전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도민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전남은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소방 활동에 필요한 안전 인프라와 대응력 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살기 좋은 전남이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